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복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14분이 되겠습니다. 대한전선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3%가량 하락을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전선 관련주들 오전에 이제 시초 때 좀 상승하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을 해서 결국에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냥 요 정도의 하락 정도면 그냥 숨고르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왜냐면 이 하락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세력들이 물량, 이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래량이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동반이 돼줘야지만 차익 실현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숨고르기 현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오늘 보면 외국인 96만 주, 기관기 2만 주 정도 숨 매도를 했고, 매수는 연기금하고 보험 그리고 금투에서 좀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개인 물량들이 좀 매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력들도 매집은 했어요. 매집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나 외국인도 순 매수는 매수는 130만 주가량 정도 했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들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순 매도량의 96만 주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종목 1별 프로그램 매매 동향 보면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만 주가량 지금 매도세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거는 그냥 숨고르기 정도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인 물량들도 지금 나간 실망 매물 플러스 그리고 좀 불안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물량들도 털어진 게 굉장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냥 조금 차익 실현하고 일부 개인 물량들 털어져 나간 거 좀 매집하고 약간 이런 식의 반복이 있었지 않았냐 좀 보입니다. 왜냐면 분봉 차트를 보면은 보통 세력들이 나가면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이런 음봉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생겨야 돼요. 근데 여기는 올렸다가 여기서 개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한 거 받아먹는 형태로 지금 갔고요. 여기서는 조금 겁을 준 것 같고, 여기서 사실상 하락해서 마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급락을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천천히 분봉상 계속 조금씩 하락했을 뿐이지 분봉상 큰 하락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전선 이제 하락 흐름으로 흘러가냐를 놓고 봤을 때는 하락 흐름으로 흘러갈지언정 요거 다시 박스권 유지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지선은 13,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종 지지선은 12,000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대한전선 이례적으로 12,000원 아래로 그냥 급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 정리를 여러분들이 손실 보더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12,000원까지 떨어지면 여기 있는 저항선 다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일단 동반이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세력들이 수익을 여러분들 이 정도만 보고 빠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대원전선이나 가온전선에서 수익을 보더라도 이 대한전선에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익을 분명히 더 보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몇백만 주를 매집을 했는데 그냥 뭐 달랑 5% 6% 먹고 나가진 않을 거예요, 얘네도.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몇 달간 매집하다가 한 번에 좀 크게 나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특히나 대한전선에서 그런 모습이 더 두드러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선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다 봐줘야 됩니다. 일단은 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보면 오늘 조정이 나왔어요. 대원전선도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대원전선을 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새 대한전선보다는 대원전선을 더 보는 게, 대원전선의 어떤 상승과 하락폭에 의해서 대한전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대원전선을 더 크게 봐요. 실질적으로 대원전선이 상한가 갔을 때는 대한전선 더 상승하겠다라는 것 제가 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상한가는 무조건 갭상승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은 상한가를 가지 못했어도 다음날 이렇게 상승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대원전선이 하락을 하면서 대한전선도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선이나 전기 그리고 변압기 관련주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반대로 구리값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라는 거 52주 기준이에요. 지난 뭐 3년 5년 전 과거 보면은 고점이 있어요. 근데 52주 기준으로 하면 사상 최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한전선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어요. 요번 분기도 실적 최대치죠. 왜냐면 작년 1분기 때 사상 최대치 찍었다. 십몇 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동기 대비 더 많은 실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때부터 해적 케이블의 캐파를 같이 돌린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누구나 짐작을 좀만 공부한다면은 누구나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대한전선 12,000원이 최종 마지노선이고 13,000원 아래로 하락하더라도 12,000원 아래로만 하락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보유. 지금 대한전선은 여러분들 이렇게 쭉쭉쭉 상승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도 요런 식의 상승해주고 박스권, 상승해주고 박스권, 요거는 시간 조정이 된 거죠. 여러분들 각도가 세게 올라가면 주가가 아무리 좋아도 시간 조정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각도가 세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상승 각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승 각도가 예를 들어서 세게 나오는데 이슈나 테마에만 움직여 실적이 완전 꽝이야. 그러면 급락해요. 한 2연상 갔다가 하한가 한번 가고 막 이런 종목들 보셨을 거예요. 주식 하다 보면 이런 종목 꼭 보면 실적이 안 좋아요. 일단 그 이슈하고 테마로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대한전선 같은 특유의 종목 같은 경우 상승했다가 박스권, 상승했다가 박스권. 제가 그 몇 개월 전에 한 반년 전에 제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방송을 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7만원대 저점이니까 이때는 매집 하면 여러분들 못해도 한 1년 2년 기다리면 2배는 먹을 수 있다. 왜냐면 대한전선은 성향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 종목도 2년 떨어졌다가 1년 올라가고 2년 이런 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잡으면 그냥 비중 크게 넣고 오래 있으면 됩니다. 봐봐요. 요것도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봐봐요. 거의 그 2년 떨어졌다가 상승하죠. 여기 저점을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패턴이 항상 비슷해요. 이 과거 패턴도 보면 떨어졌다가 1년 오르고 2년 떨어졌다 1년 오르고 이런 패턴이 굉장히 반복이 돼요.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례적으로 그 호환그룹이 인수했을 때만 큰 상승을 보였지 사실상 한 1년 떨어졌다가 상승하고, 요거는 좀 기간이 길어요. 2년 떨어졌다가 그러면 얼마나 상승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우상향을 못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우상향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원대 아래로 떨어지는 일은 대한전선 앞으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적인 자료를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을 제시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항상 이 주식 종목 관련해서는 과거의 패턴을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비슷하게 흘러가요. 과거 패턴. 근데 중간에 뭐 변수,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모멘텀이 강한 게 들어왔다. 이럴 때 좀 시너지 효과를 보면서 좀 크게 상승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과거 패턴을 거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꼼꼼히 보셔야 할 부분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과거 차트를 보면 지금 고점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없어져요. 아, 얘는 어차피 이 정도는 더 상승을 할 거야 라고 대략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 차트를 아예 모르면 사실 불안해요. 좀만 올라도 팔아야 되나?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13,500원대 얼추 본전 오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해라라고 한 거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3년 동안 진짜 제가 3년 넘게 방송했잖아요. 3년 동안 못 파신 분들 중간에 어떤 중간이죠? 여기서도 못 팔았고 여기서도 못 팔았고 여기 두 번 있었어요. 기회가 2만원, 여기가 원래 2만원 구간이었거든요. 이 네 번의 매도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래 기다려서 어느 정도 본전 오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 너무 지루하고 질리니까, 물론 더 기다리면 더 오를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루하니까 팔고 다른 종목을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매도 사인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신 분이나 아니면 난 한 1, 2년 더 기다릴 수 있다 하신 분은 그냥 보유하고 가져가셔도 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봐요. 아니 실적 좋고 모멘텀 좋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 굉장히
가치가 있는 회사고요. 일단 실적 깡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의 깡패입니다. 매 분기마다 동기를 훨씬 넘어서면서 상장 최대치를 계속 찍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회사가 어디 있을까도 저는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댓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하면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리고 어쨌든 뭐 다들 축하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맞아요. 너무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아요. 예. 어쨌든 현명한 선택 다들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